안녕하세요. JWT 기반 인증 구현하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JWT 인증 방식을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토큰의 구조부터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총 10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JWT의 구조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둘째, JWT 생성과 검증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셋째, 억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의 듀얼 토큰 전략을 이해합니다. 넷째, 토큰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다섯째, 토큰 갱신 전략인 사일런트 리프레시와 로테이션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JWT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합니다. JWT는 JSON 웹 토큰의 약자로 웹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토큰 기반 인증 방식입니다. JWT는 JSON 형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서버 측 세션이 필요하지 않은 스테일러스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확장성이 뛰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럼 JWT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WT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헤더입니다. 헤더는 토큰의 타입과 암호화 알고리즘을 명시합니다. 티프 필드는 JWT 토큰 타입을 지정하고 엘그 필드는 서명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주로 HS256이나 RS256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헤더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되어 토큰의 첫 번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페일로드입니다. 페일로드는 실제 사용자 정보와 클레임이 담기는 핵심 부분입니다. 주요 필드로는 섭는 사용자 아이디, EXP는 토큰 만료 시간, IAT는 토큰 발급 시간, 롤은 사용자 권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JSON 형식으로 저장되어 베이스 64로 인코딩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페일로드의 실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페일로드의 실제 예시입니다. 서필드에는 사용자 아이디 유저 123이, 네임 필드에는 홍길동이, 이메일 필드에는 이메일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롤 필드는 애드민으로 관리자 권한을 나타내며 EXP는 토큰 만료 시간을 유닉스 타임스탬프로 표시합니다. IAT는 토큰 발급 시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페일로드가 암호화된 것이 아니라 베이스 64 인코딩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디코딩하여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페일로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시그너처입니다. 시그너처는 토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헤더와 페일로드를 서버의 비밀 키로 서명하여 생성되며 이를 통해 토큰의 위변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만 알고 있는 시크릿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 페일로드를 조작하더라도 올바른 서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작된 토큰은 서명 검증 단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JWT의 핵심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Node.js에서 JWT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JSON 웹토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JWT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일로드 객체에 사용자 정보를 담습니다. 섭는 사용자 아이디, 네임은 이름, 롤은 권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 시크릿 키는 서버의 비밀 키로 최소 256비트 이상의 충분히 긴 랜덤 문자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JWT assign 메서드를 호출하여 토큰을 생성하는데 알고리즘은 HS256을 사용하고 expires 토큰 만료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토큰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됩니다. JWT 검증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헤더를 파싱하여 사용된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명을 검증하여 토큰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페일로드의 만료 시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시간이 만료 시간을 넘었다면 토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든 검증을 통과하면 페일로드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을 통해 JWT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노드 JS에서 JWT를 검증하는 코드입니다. JWT의 베러파이 메서드가 자동으로 서명 검증과 만료 시간 확인을 모두 수행합니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검증할 토큰이고 두 번째 인자는 서버의 비밀 키입니다. 옵션 객체에서 알고리덤즈 배열에 HS256을 명시하여 허용하는 알고리즘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넌 알고리즘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성공하면 디코딩된 페일로드가 반환되고 사용자 아이디와 권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제 억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의 듀얼 토큰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보안과 사용자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억세스 토큰은 만료 시간을 1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프레시 토큰은 만료 시간을 7일에서 30일 정도로 길게 설정합니다. 덕분에 사용자가 자주 재로그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억세스 토큰이 만료될 때 새 토큰을 발급받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토큰 갱신 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억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API 요청을 보냅니다. 서버는 토큰이 만료되었다면 400일 어노서라이즈드 응답을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응답을 받으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하여 토큰 갱신 API를 호출합니다. 서버는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하고 유효하다면 새로운 억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새 억세스 토큰으로 다시 API 요청을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재로그인 없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에서 토큰 갱신 API를 구현한 코드입니다. 포스트 요청으로 오스/리프레시 엔드포인트에 접근하면 먼저 쿠키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가져옵니다. 토큰이 없으면 400일 에러를 반환합니다. JWT의 베러파이로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하는데 이때 억세스 토큰과 다른 비밀 키 REFRS HS 시어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보안상 좋습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디코딩된 정보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권한을 추출하여 새 억세스 토큰을 생성합니다. 새 토큰의 만료 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HTTP 쿠키에 저장하여 XSS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큰을 저장하는 위치에 따라 보안 특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자바스크립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XSS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HTTP 쿠키는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수 없어 XSS에는 안전하지만 쿠키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특성 때문에 CSRF 공격에 취약합니다. 세션 스토리지는 탭을 닫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새로 고침 시 삭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저장 전략은 억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다르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억세스 토큰은 메모리나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XSS 공격의 위험을 줄이고 새로 고침 시 자동으로 삭제되어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HTTP 쿠키에 저장하되 시큐어와 세임사이 속성을 함께 설정합니다. 시큐어 속성은 HTTPS에서만 쿠키를 전송하게 하고 세임사이는 CSRF 공격을 방어합니다. 추가로 CSRF 토큰을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며 모든 통신은 반드시 HTTPS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일런트 리프레시 전략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백그라운드에서 토큰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억세스 토큰이 만료되기 약 5분 전에 자동으로 갱신을 시도합니다. 숨겨진 이 프레임을 활용하여 사용자 모르게 갱신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며 사용자가 작업 중에 갑자기 로그아웃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HTTP 쿠키에 저장하면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더욱 안전합니다.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은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하고 이전 토큰은 즉시 무효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 재사용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취된 토큰이 사용되면 정상 사용자가 해당 토큰으로 갱신을 시도할 때 이미 사용된 토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의 모든 세션을 강제로 종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리프레시 토큰 탈취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먼저 쿠키에서 기존 리프레시 토큰을 가져옵니다. 책 토큰 유스트 함수로 해당 토큰이 이미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만약 사용된 토큰이라면 심각한 보안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리보콜 토큰즈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사용자의 모든 토큰을 무효화하고 403 에러를 반환합니다. 토큰이 유효하다면 새 억세스 토큰과 새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합니다. 마억 토커네즈 유스트 함수로 이전 토큰을 사용됨으로 표시하여 재사용을 방지합니다. 새 리프레시 토큰은 HTTP only와 시큐어, same size strict 속성을 설정한 쿠키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큰 탈취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JWT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비밀 키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밀 키는 최소 256비트 이상의 충분히 긴 랜덤 문자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HS256이나 RS256 같은 검증된 알고리즘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넌 알고리즘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넌 알고리즘은 서명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격자가 토큰을 자유롭게 위조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에서 허용하는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공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는 만료 시간과 민감한 정보 처리입니다. 토큰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만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료 시간이 없는 토큰은 영구적으로 유효하여 심각한 보안 위험이 됩니다. 또한 페일로드에는 민감한 정보를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이터는 페일로드가 베이스 64 인코딩만 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사용자 아이디, 권한, 만료시간 같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는 네트워크와 저장소 보안입니다. 모든 통신은 반드시 HTTPS를 사용하여 토큰이 네트워크에서 탈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쿠키를 사용할 때는 HTTP only, secure, same size 속성을 모두 설정하여 XSS와 CSRF 공격을 방어합니다. CORS 정책도 엄격하게 설정하여 허용된 도메인에서만 AP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측에서 XSS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서버 측에서는 CSRF 토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JWT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JWT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므로 중앙 세션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토큰을 검증할 수 있어 중앙 인증 서버에 매번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테일러스 특성 덕분에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며 서비스를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간 통신이 간소화되어 분산 시스템 구축이 용이합니다. 이것이 JWT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JWT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용자 아이디, 권한, 만료 시간 등의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 부분의 보안상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택지를 살펴보시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페일로드는 베이스 64 인코딩만 되어 있어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일로드는 JWT에서 실제 사용자 정보가 담기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페일로드가 암호화된 것이 아니라 베이스 64로 인코딩만 된 것이므로 누구나 디코딩하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페일로드에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JWT의 시그너처가 위변조 방지에 효과적인 이유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시그너처는 서버의 비밀 키로 생성되므로 페일로드를 조작하면 서명 검증에서 실패합니다. JWT의 시그너처는 헤더와 페일로드를 서버만 알고 있는 비밀 키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누군가 페일로드의 내용을 조작하면 해당 조작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서명을 만들 수 없으므로 서버에서 검증 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JWT가 위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억세스 토컨과 리프레시 토컨을 함께 사용하는 듀얼 토큰 전략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억세스 토컨의 짧은 만료 시간으로 보안을 강화하면서 리프레시 토컨으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합니다. 듀얼 토큰 전략은 보안과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억세스 토컨은 만료 시간을 짧게 설정하여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리프레시 토컨은 만료 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사용자가 자주 재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토큰 저장 위치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XSS 공격에 취약하고 HTTP 쿠키는 CSRF 공격에 취약합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토큰은 자바스크립트로 접근 가능하므로 XSS 공격에 취약합니다. 반면 HTTP 쿠키는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수 없어 XSS에는 안전하지만 쿠키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특성 때문에 CSRF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HTTP 쿠키 사용 시에는 CSRF 토큰 등의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사일런트 리프레시 방식의 토큰 갱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억세스 토컨 만료 직후에만 실행되며 사전 갱신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일런트 리프레시는 억세스 토컨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 5분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갱신을 시도합니다. 만료 직후가 아닌 만료 전 사전 갱신이 사일런트 리프레시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JWT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알고리즘을 인원으로 설정하면 서명 검증을 생략하여 성능이 향상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알고리즘을 인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입니다. 넌 알고리즘은 서명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격자가 토큰을 자유롭게 위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HS256, RS256 등의 검증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서버에서 허용하는 알고리즘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JWT 검증 과정에서 서버가 수행하는 작업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헤더 파싱, 서명 검증, 만료 시간 확인, 페일로드에서 사용자 정보 추출 순서입니다. JWT 검증의 올바른 순서는 먼저 헤더를 파싱하여 사용된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해당 알고리즘과 서버의 비밀 키로 서명을 검증합니다. 서명이 유효하면 토큰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그 다음 페일로드의 만료 시간을 확인합니다. 모든 검증을 통과하면 페일로드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리프레시 토컨이 탈취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프레시 토컨 로테이션을 적용하여 사용할 때마다 새 리프레시 토컨을 발급합니다. 리프레시 토컨 로테이션은 리프레시 토컨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리프레시 토컨을 발급하고 이전 토큰을 무효화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리프레시 토컨을 탈취하여 사용하면 정상 사용자가 해당 토큰으로 갱신을 시도할 때 이미 사용된 토큰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의 모든 토큰을 무효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JWT의 헤더에 포함되는 델그 필드의 값으로 HS256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칭 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동일한 비밀 키로 서명과 검증을 모두 수행합니다. HS256은 나치엄 SSHA256의 약자로 대칭 키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서명을 생성할 때와 검증할 때 동일한 비밀 키를 사용합니다. 반면 RS256 같은 비대칭 알고리즘은 개인 키로 서명하고 공개 키로 검증합니다. HS256은 구현이 간단하고 성능이 좋지만 토큰을 발급하는 서버와 검증하는 서버가 동일한 비밀 키를 공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JWT 인증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JWT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므로 각 서비스가 중앙 인증 서버에 매번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JWT의 핵심 장점은 스테일러스 무상태라는 점입니다.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서명으로 무결성이 보장되므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토큰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세션 저장소나 인증 서버에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분산 시스템에서 JWT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JWT 기반 인증 구현하기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JWT의 구조와 동작 원리, 듀얼 토큰 전략, 안전한 토큰 저장 방법, 사일런트 리프레시와 로테이션 같은 고급 갱신 전략, 그리고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다루었습니다. 10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